옛날 어느 커다란 호숫가에 착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김영감 부부라고 불리는 그들은 가난한 형편에도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다. 나이가 들어 남의 집 일을 하기 힘들어지자 집 앞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살림에 보탰다. 할멈, 내 고기 많이 잡아 올게. 영감,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오늘따라 왜 이럴까? 한 마리라도 잡아야 밥을 먹을 텐데. 아침부터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던 김영감은 잔뜩 실망했지만 혀를 차고 다시 힘차게 낚싯대를 던졌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무언가 걸렸다는 신호가 왔다. 큰 놈이 걸렸는지 낚싯줄이 팽팽히 당겨지자 김영감은 반가워하며 낚싯대를 천천히 끌어올렸다. 그런데 낚싯줄 끝에 매달려 나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이게 대체. 물고기는 온통 금빛으로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김영감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눈만 껌뻑이며 중얼거렸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자 금빛 물고기는 다시 애원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절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김영감은 눈앞의 상황을 여전히 믿을 수 없어 하면서도 금빛 물고기를 낚싯바늘에서 빼서 물에 놓아주었다. 어서 가거라. 허참, 별일도 다 있구나. 말을 하는 물고기라니. 그런데 금빛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고 얼마 후 호수 한가운데에서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나는 이 호수의 수호신이요. 내 아이를 살려주신 은혜를 갚고 싶소. 잠시 호수물을 말려드릴 테니 바닥에 있는 보물상자 중 하나만 골라 가지시오. 김영감은 기절할 듯이 놀랐다. 갑자기 호수물이 빠르게 말라가더니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바닥에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보물상자가 놓여 있었다. 뭘 골라야 하나? 김영감이 그중 가장 작은 하나를 집어 얼른 밖으로 나오자 호수는 금세 다시 물로 가득 채워졌다. 보물상자를 열어보니 갑자기 금빛 물고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고마우신 할아버지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은 드시지 말고 뒷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숲속 깊은 곳에 집채만 한 커다란 너럭바위를 찾으세요. 너럭바위. 네, 그 바위에 광주리가 2개 있을 거예요. 신선히 곶감을 말리고 있는 광주리예요. 광주리 하나는 절대 손대지 말고 꼭 한 광주리에 곶감만 드세요. 그럼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꼭 혼자만 알고 계셔야 해요.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김영감은 빈 보물 상자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 부인에게 호수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세상에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영감 덕분에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요. 그럴까? 난 아직도 무슨 일인지 도통 모르겠구려. 내일 그 신기한 물고기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요. 다음 날이 되자 김영감은 아침을 먹지 않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숲을 한참 헤매다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집채만 한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다. 금빛 물고기가 말한 너럭바위였다. 아니, 숲속에 이리 큰 바위가 있었나? 허참, 신기하기도 해라. 김영감은 신기해하며 얼른 바위 위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정말 곶감을 말리는 광주리 2개가 놓여 있었다. 김영감은 그중 한 광주리의 곶감을 하나 먹어보았다. 세상에서 처음 맛보는 달콤한 꿀맛이었다. 아이고, 맛있다. 맛있어. 우리 할멈이랑 나눠 먹어야지. 김영감은 한 광주리에 있는 곶감을 모두 주머니에 넣었고 금빛 물고기가 말한 대로 다른 광주리의 곶감은 손대지 않았다. 김영감이 집에 돌아와 곶감을 보여주자 부인은 아이처럼 좋아하며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아이고,
무슨 곶감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네요. 정말 맛있지. 신선의 곶감이라 다른가 봐. 김영감 부부는 맛있게 곶감을 모두 먹었다. 그러자 얼마 후 배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방귀가 나왔다. 아이고, 이런. 자꾸 방귀가 나오네. 나도 웬일이래요. 창피해라. 그런데 방귀 냄새가 고약하지 않네요. 허참. 방귀 냄새도 남다르구먼. 신기하게도 방귀 냄새는 곶감의 달콤한 향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서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방귀 냄새를 맡을 때마다 김영감 부부가 점점 젊은 사람처럼 변해갔던 것이다. 아니, 할멈. 언제 이렇게 젊어졌어? 영감도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김영감 부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무겁고 아픈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고 젊을 때처럼 다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우리만 이렇게 젊어질 게 아니라 동네 노인들도 도와줍시다. 네, 그래요. 이웃 어른들을 모두 불러올게요. 김영감 부부는 동네 노인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았다. 아이고, 이 집에 무슨 잔치라도 열렸나? 아니, 김영감은 어디 갔어? 동네 노인들은 젊어진 김영감 부부를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 자네는 누군가? 김영감을 쏙 빼닮았네? 자식이 없으니 어디 조카라도 왔나? 바로 접니다. 김영감이에요. 자세히 보라고. 젊어진 김영감이라네? 동네 노인들은 깜짝 놀라서 쉽게 믿지 못했다. 뭐? 김영감이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만 보자. 이쪽도 영락없는 김영감 댁할멈 모습이네. 아니, 둘 다 어떻게 젊어진 거야? 김영감 부부는 야단법석하는 동네 노인들을 진정시켰다. 자, 가만히들 있어봐요. 우리 방귀 냄새를 맡으면 좋은 일이 생길 테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한번 우리를 믿어봐요. 모두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데 김영감 부부는 엉덩이를 내밀고 힘차게 방귀를 뀌었다. 그러자 구린 냄새 대신 달콤한 향기가 퍼졌고 냄새를 맡은 노인들은 서로 젊어진 것을 깨닫고 화들짝 놀랐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쭈글쭈글한 주름이 쫙 펴졌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있나? 몸이 날아갈 것 같구먼. 노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멀리 퍼졌다. 이제 큰돈을 싸들고 젊어지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에게 방귀를 뀌어주며 김영감 부부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방귀 냄새의 효과는 하루하루 줄어들었다. 첫날 냄새를 맡은 사람은 청년이 되었지만 둘째 날에 맡은 사람은 중년이 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만 젊어졌다. 뒤늦게 소문을 들은 임금님도 사람을 보냈지만 김영감 부부는 사양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젠 더 이상 방귀가 안 나와요. 시간이 지나 곶감 방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김영감 부부는 전혀 아쉽지 않았다. 하지만 때를 놓친 많은 사람들은 아쉬워했는데 특히 건너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영감은 질투심에 불탔다. 대체 어떻게 그런 조화를 부리게 된 거야? 내가 꼭 알아내고 말겠어. 욕심쟁이 영감은 방귀 냄새의 비밀을 알아내 큰 부자가 되고 왕에게 큰 상도 받고 싶었다. 이보시게, 대체 어떻게 그런 방귀를 낄 수 있게 됐나? 솔직히 한번 털어놔 보시게. 아니 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소. 김영감은 적당히 얼버무리려 했지만 욕심쟁이 영감은 며칠 동안 끈질기게 괴롭혔다. 마침내 마음 약한 김영감은 신선히 말리는 곶감에 대해 말해주었다. 욕심쟁이 영감은 즉시 뒷산으로 올라가 며칠 동안 숲을 헤맨 끝에 마침내 너럭바위를 발견했다. 바위 위에는 정말 곶감 광줄이 2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는 한 광주리는 손대지 말라는 김영감의 말을 무시했다. 바보같이 그 말을 믿을 줄 알아. 임금님께 가려면 다 먹어야지. 그래야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욕심쟁이 영감은 두 광주리의 곶감들을 모두 커다란 주머니에 담았다. 한양으로 올라가서 한꺼번에 먹어야지. 욕심쟁이 영감은 곶감을 하나도 먹지 않고 한양까지 올라갔고 궁궐 앞에서 곶감을 모두 먹어치웠다. 그리고 젊어지는 방귀를 낄 수 있다고 장담하며 임금님 앞에까지 나아갔다. 정말 내가 젊어지는 방귀를 낀다는 것이냐? 예, 전하. 소인의 방귀가 바로 그렇습니다. 전하께서도 제 방귀 냄새를 맡으시면 다시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이쪽으로 가까이 오셔서 얼굴을 대십시오. 마침 제 배가 부글부글 끓는 게 곶방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젊어지게 만든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임금님이 옥좌에서 가까이 내려오자 욕심쟁이 영감은 아랫배에 잔뜩 힘을 주었다. 자, 나갑니다. 끈차. 그런데 방귀 대신 설사가 주르륵 쏟아지고 말았다. 곶감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 것이다. 순식간에 궁궐 안이 참을 수 없는 똥 냄새로 가득 차 임금님은 코를 움켜쥐고 불같이 화를 냈다. 저 더러운 놈을 당장 끌어내라. 무엄하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추잡한 짓을 하는 게냐. 전하를 능멸한 죄를 엄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욕심쟁이 영감은 의금부로 끌려가 엉덩이가 터지도록 매를 맞았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고향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아이고, 나 죽네. 그 후 착한 김영감 부부는 같이 젊어진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옛날 어느 커다란 호숫가에 착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김영감 부부라고 불리는 그들은 가난한 형편에도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다. 나이가 들어 남의 집 일을 하기 힘들어지자 집 앞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살림에 보탰다. 할멈, 내 고기 많이 잡아올게. 영감,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오늘따라 왜 이럴까? 한 마리라도 잡아야 밥을 먹을 텐데. 아침부터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던 김영감은 잔뜩 실망했지만 혀를 차고 다시 힘차게 낚싯대를 던졌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무언가 걸렸다는 신호가 왔다. 큰 놈이 걸렸는지 낚싯줄이 팽팽히 당겨지자 김영감은 반가워하며 낚싯대를 천천히 끌어올렸다. 그런데 낚싯줄 끝에 매달려 나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이게 대체. 물고기는 온통 금빛으로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김영감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눈만 껌뻑이며 중얼거렸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자 금빛 물고기는 다시 애원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절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김영감은 눈앞의 상황을 여전히 믿을 수 없어 하면서도 금빛 물고기를 낚싯바늘에서 빼서 물에 놓아주었다. 어서 가거라. 허참, 별일도 다 있구나. 말을 하는 물고기라니. 그런데 금빛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고 얼마 후 호수 한가운데에서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나는 이 호수의 수호신이요. 내 아이를 살려주신 은혜를 갚고 싶소. 잠시 호수물을 말려드릴 테니 바닥에 있는 보물상자 중 하나만 골라 가지시오. 김영감은 기절할 듯이 놀랐다. 갑자기 호수물이 빠르게 말라가더니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바닥에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보물상자가 놓여 있었다. 뭘 골라야 하나? 김영감이 그중 가장 작은 하나를 집어 얼른 밖으로 나오자 호수는 금세 다시 물로 가득 채워졌다. 보물상자를 열어보니 갑자기 금빛 물고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고마우신 할아버지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은 드시지 말고 뒷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숲속 깊은 곳에 집채만 한 커다란 너럭바위를 찾으세요. 너럭바위. 네, 그 바위에 광주리가 2개 있을 거예요. 신선히 곶감을 말리고 있는 광주리예요. 광주리 하나는 절대 손대지 말고 꼭 한 광주리에 곶감만 드세요. 그럼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꼭 혼자만 알고 계셔야 해요.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김영감은 빈 보물 상자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 부인에게 호수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세상에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영감 덕분에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요. 그럴까? 난 아직도 무슨 일인지 도통 모르겠구려. 내일 그 신기한 물고기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요. 다음 날이 되자 김영감은 아침을 먹지 않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숲을 한참 헤매다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집채만 한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다. 금빛 물고기가 말한 너럭바위였다. 아니, 숲속에 이리 큰 바위가 있었나? 허참, 신기하기도 해라. 김영감은 신기해하며 얼른 바위 위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정말 곶감을 말리는 광주리 2개가 놓여 있었다. 김영감은 그중 한 광주리의 곶감을 하나 먹어보았다. 세상에서 처음 맛보는 달콤한 꿀맛이었다. 아이고, 맛있다. 맛있어. 우리 할멈이랑 나눠 먹어야지. 김영감은 한 광주리에 있는 곶감을 모두 주머니에 넣었고 금빛 물고기가 말한 대로 다른 광주리의 곶감은 손대지 않았다. 김영감이 집에 돌아와 곶감을 보여주자 부인은 아이처럼 좋아하며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아이고, 무슨 곶감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네요. 정말 맛있지. 신선의 곶감이라 다른가 봐. 김영감 부부는 맛있게 곶감을 모두 먹었다. 그러자 얼마 후 배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방귀가 나왔다. 아이고, 이런. 자꾸 방귀가 나오네. 나도 웬일이래요. 창피해라. 그런데 방귀 냄새가 고약하지 않네요. 허참, 방귀 냄새도 남다르구먼. 신기하게도 방귀 냄새는 곶감의 달콤한 향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서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방귀 냄새를 맡을 때마다 김영감 부부가 점점 젊은 사람처럼 변해갔던 것이다. 아니, 할멈. 언제 이렇게 젊어졌어? 영감도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김영감 부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무겁고 아픈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고 젊을 때처럼 다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우리만 이렇게 젊어질 게 아니라 동네 노인들도 도와줍시다. 네, 그래요. 이웃 어른들을 모두 불러올게요. 김영감 부부는 동네 노인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았다. 아이고, 이 집에 무슨 잔치라도 열렸나? 아니, 김영감은 어디 갔어? 동네 노인들은 젊어진 김영감 부부를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 자네는 누군가? 김영감을 쏙 빼닮았네? 자식이 없으니 어디 조카라도 왔나? 바로 접니다. 김영감이에요. 자세히 보라고. 젊어진 김영감이라네? 동네 노인들은 깜짝 놀라서 쉽게 믿지 못했다. 뭐? 김영감이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만 보자. 이쪽도 영락없는 김영감 댁할멈 모습이네. 아니, 둘 다 어떻게 젊어진 거야? 김영감 부부는 야단법석하는 동네 노인들을 진정시켰다. 자, 가만히들 있어봐요. 우리 방귀 냄새를 맡으면 좋은 일이 생길 테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한번 우리를 믿어봐요. 모두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데 김영감 부부는 엉덩이를 내밀고 힘차게 방귀를 뀌었다.
그러자 구린 냄새 대신 달콤한 향기가 퍼졌고 냄새를 맡은 노인들은 서로 젊어진 것을 깨닫고 화들짝 놀랐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쭈글쭈글한 주름이 쫙 펴졌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있나? 몸이 날아갈 것 같구먼. 노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멀리 퍼졌다. 이제 큰돈을 싸들고 젊어지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에게 방귀를 뀌어주며 김영감 부부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방귀 냄새의 효과는 하루하루 줄어들었다. 첫날 냄새를 맡은 사람은 청년이 되었지만 둘째 날에 맡은 사람은 중년이 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만 젊어졌다. 뒤늦게 소문을 들은 임금님도 사람을 보냈지만 김영감 부부는 사양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젠 더 이상 방귀가 안 나와요. 시간이 지나 곶감 방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김영감 부부는 전혀 아쉽지 않았다. 하지만 때를 놓친 많은 사람들은 아쉬워했는데 특히 건너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영감은 질투심에 불탔다. 대체 어떻게 그런 조화를 부리게 된 거야? 내가 꼭 알아내고 말겠어. 욕심쟁이 영감은 방귀 냄새의 비밀을 알아내 큰 부자가 되고 왕에게 큰 상도 받고 싶었다. 이보시게, 대체 어떻게 그런 방귀를 낄 수 있게 됐나? 솔직히 한번 털어놔 보시게. 아니 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어. 김영감은 적당히 얼버무리려 했지만 욕심쟁이 영감은 며칠 동안 끈질기게 괴롭혔다. 마침내 마음 약한 김영감은 신선히 말리는 곶감에 대해 말해주었다. 욕심쟁이 영감은 즉시 뒷산으로 올라가 며칠 동안 숲을 헤맨 끝에 마침내 너럭바위를 발견했다. 바위 위에는 정말 곶감 광줄이 2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는 한 광줄이는 손대지 말라는 김영감의 말을 무시했다. 바보같이 그 말을 믿을 줄 알아. 임금님께 가려면 다 먹어야지. 그래야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욕심쟁이 영감은 2 광주리의 곶감들을 모두 커다란 주머니에 담았다. 한양으로 올라가서 한꺼번에 먹어야지. 욕심쟁이 영감은 곶감을 하나도 먹지 않고 한양까지 올라갔고 궁궐 앞에서 곶감을 모두 먹어치웠다. 그리고 젊어지는 방귀를 낄 수 있다고 장담하며 임금님 앞에까지 나아갔다. 정말 내가 젊어지는 방귀를 낀다는 것이냐? 예, 전하. 소인의 방귀가 바로 그렇습니다. 전하께서도 제 방귀 냄새를 맡으시면 다시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이쪽으로 가까이 오셔서 얼굴을 대십시오. 마침 제 배가 부글부글 끓는 게 곧 방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젊어지게 만든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임금님이 옥좌에서 가까이 내려오자 욕심쟁이 영감은 아랫배에 잔뜩 힘을 주었다. 자, 나갑니다. 끙차. 그런데 방귀 대신 설사가 주르륵 쏟아지고 말았다. 곶감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 것이다. 순식간에 궁궐 안이 참을 수 없는 똥 냄새로 가득 차 임금님은 코를 움켜쥐고 불같이 화를 냈다. 저 더러운 놈을 당장 끌어내라. 무엄하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추잡한 짓을 하는 게냐. 전하를 능멸한 죄를 엄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욕심쟁이 영감은 의금부로 끌려가 엉덩이가 터지도록 매를 맞았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고향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아이고, 나 죽네. 그 후 착한 김영감 부부는 같이 젊어진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옛날 어느 커다란 호숫가에 착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김영감 부부라고 불리는 그들은 가난한 형편에도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다. 나이가 들어 남의 집 일을 하기 힘들어지자 집 앞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살림에 보탰다. 할멈, 내 고기 많이 잡아 올게. 영감,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오늘따라 왜 이럴까?
한 마리라도 잡아야 밥을 먹을 텐데. 아침부터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던 김영감은 잔뜩 실망했지만 혀를 차고 다시 힘차게 낚싯대를 던졌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무언가 걸렸다는 신호가 왔다. 큰 놈이 걸렸는지 낚싯줄이 팽팽히 당겨지자 김영감은 반가워하며 낚싯대를 천천히 끌어올렸다. 그런데 낚싯줄 끝에 매달려 나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이게 대체. 물고기는 온통 금빛으로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김영감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눈만 껌뻑이며 중얼거렸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자 금빛 물고기는 다시 애원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절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김영감은 눈앞의 상황을 여전히 믿을 수 없어 하면서도 금빛 물고기를 낚싯바늘에서 빼서 물에 놓아주었다. 어서 가거라. 허참, 별일도 다 있구나. 말을 하는 물고기라니. 그런데 금빛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고 얼마 후 호수 한가운데에서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나는 이 호수의 수호신이요. 내 아이를 살려주신 은혜를 갚고 싶소. 잠시 호수물을 말려드릴 테니 바닥에 있는 보물상자 중 하나만 골라 가지시오. 김영감은 기절할 듯이 놀랐다. 갑자기 호수물이 빠르게 말라가더니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바닥에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보물상자가 놓여 있었다. 뭘 골라야 하나? 김영감이 그중 가장 작은 하나를 집어 얼른 밖으로 나오자 호수는 금세 다시 물로 가득 채워졌다. 보물상자를 열어보니 갑자기 금빛 물고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고마우신 할아버지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은 드시지 말고 뒷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숲속 깊은 곳에 집채만 한 커다란 너럭바위를 찾으세요. 너럭바위. 네, 그 바위에 광주리가 2개 있을 거예요. 신선히 곶감을 말리고 있는 광주리예요. 광주리 하나는 절대 손대지 말고 꼭 한 광주리에 곶감만 드세요. 그럼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꼭 혼자만 알고 계셔야 해요.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김영감은 빈 보물 상자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 부인에게 호수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세상에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영감 덕분에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요. 그럴까? 난 아직도 무슨 일인지 도통 모르겠구려. 내일 그 신기한 물고기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요. 다음 날이 되자 김영감은 아침을 먹지 않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숲을 한참 헤매다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집채만 한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다. 금빛 물고기가 말한 너럭바위였다. 아니, 숲속에 이리 큰 바위가 있었나? 허참, 신기하기도 해라. 김영감은 신기해하며 얼른 바위 위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정말 곶감을 말리는 광줄이 2개가 놓여 있었다. 김영감은 그중 한 광주리의 곶감을 하나 먹어보았다. 세상에서 처음 맛보는 달콤한 꿀맛이었다. 아이고, 맛있다. 맛있어. 우리 할멈이랑 나눠 먹어야지. 김영감은 한 광주리에 있는 곶감을 모두 주머니에 넣었고 금빛 물고기가 말한 대로 다른 광주리의 곶감은 손대지 않았다. 김영감이 집에 돌아와 곶감을 보여주자 부인은 아이처럼 좋아하며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아이고, 무슨 곶감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네요. 정말 맛있지. 신선의 곶감이라 다른가 봐. 김영감 부부는 맛있게 곶감을 모두 먹었다. 그러자 얼마 후 배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방귀가 나왔다. 아이고, 이런. 자꾸 방귀가 나오네. 나도 웬일이래요. 창피해라. 그런데 방귀 냄새가 고약하지 않네요. 허참, 방귀 냄새도 남다르구먼.
신기하게도 방귀 냄새는 곶감의 달콤한 향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서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방귀 냄새를 맡을 때마다 김영감 부부가 점점 젊은 사람처럼 변해갔던 것이다. 아니, 할멈. 언제 이렇게 젊어졌어? 영감도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김영감 부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무겁고 아픈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고 젊을 때처럼 다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우리만 이렇게 젊어질 게 아니라 동네 노인들도 도와줍시다. 네, 그래요. 이웃 어른들을 모두 불러올게요. 김영감 부부는 동네 노인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았다. 아이고, 이 집에 무슨 잔치라도 열렸나? 아니, 김영감은 어디 갔어? 동네 노인들은 젊어진 김영감 부부를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 자네는 누군가? 김영감을 쏙 빼닮았네? 자식이 없으니 어디 조카라도 왔나? 바로 접니다. 김영감이에요. 자세히 보라고. 젊어진 김영감이라네? 동네 노인들은 깜짝 놀라서 쉽게 믿지 못했다. 뭐? 김영감이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만 보자. 이쪽도 영락없는 김영감 댁할멈 모습이네. 아니, 둘 다 어떻게 젊어진 거야? 김영감 부부는 야단법석하는 동네 노인들을 진정시켰다. 자, 가만히들 있어봐요. 우리 방귀 냄새를 맡으면 좋은 일이 생길 테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한번 우리를 믿어봐요. 모두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데 김영감 부부는 엉덩이를 내밀고 힘차게 방귀를 뀌었다. 그러자 구린 냄새 대신 달콤한 향기가 퍼졌고 냄새를 맡은 노인들은 서로 젊어진 것을 깨닫고 화들짝 놀랐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쭈글쭈글한 주름이 쫙 펴졌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있나? 몸이 날아갈 것 같구먼. 노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멀리 퍼졌다. 이제 큰돈을 싸들고 젊어지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에게 방귀를 뀌어주며 김영감 부부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방귀 냄새의 효과는 하루하루 줄어들었다. 첫날 냄새를 맡은 사람은 청년이 되었지만 둘째 날에 맡은 사람은 중년이 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만 젊어졌다. 뒤늦게 소문을 들은 임금님도 사람을 보냈지만 김영감 부부는 사양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젠 더 이상 방귀가 안 나와요. 시간이 지나 곶감 방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김영감 부부는 전혀 아쉽지 않았다. 하지만 때를 놓친 많은 사람들은 아쉬워했는데 특히 건너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영감은 질투심에 불탔다. 대체 어떻게 그런 조화를 부리게 된 거야? 내가 꼭 알아내고 말겠어. 욕심쟁이 영감은 방귀 냄새의 비밀을 알아내 큰 부자가 되고 왕에게 큰 상도 받고 싶었다. 이보시게, 대체 어떻게 그런 방귀를 낄 수 있게 됐나? 솔직히 한번 털어놔 보시게. 아니 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어. 김영감은 적당히 얼버무리려 했지만 욕심쟁이 영감은 며칠 동안 끈질기게 괴롭혔다. 마침내 마음 약한 김영감은 신선이 말리는 곶감에 대해 말해주었다. 욕심쟁이 영감은 즉시 뒷산으로 올라가 며칠 동안 숲을 헤맨 끝에 마침내 너럭바위를 발견했다. 바위 위에는 정말 곶감 광줄이 2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는 한 광줄이는 손대지 말라는 김영감의 말을 무시했다. 바보같이 그 말을 믿을 줄 알아. 임금님께 가려면 다 먹어야지. 그래야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욕심쟁이 영감은 2 광주리의 곶감들을 모두 커다란 주머니에 담았다. 한양으로 올라가서 한꺼번에 먹어야지. 욕심쟁이 영감은 곶감을 하나도 먹지 않고 한양까지 올라갔고 궁궐 앞에서 곶감을 모두 먹어치웠다.
그리고 젊어지는 방귀를 낄 수 있다고 장담하며 임금님 앞에까지 나아갔다. 정말 내가 젊어지는 방귀를 낀다는 것이냐? 예, 전하. 소인의 방귀가 바로 그렇습니다. 전하께서도 제 방귀 냄새를 맡으시면 다시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이쪽으로 가까이 오셔서 얼굴을 대십시오. 마침 제 배가 부글부글 끓는 게 곧방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젊어지게 만든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임금님이 옥좌에서 가까이 내려오자 욕심쟁이 영감은 아랫배에 잔뜩 힘을 주었다. 자, 나갑니다. 끙차. 그런데 방귀 대신 설사가 주르륵 쏟아지고 말았다. 곶감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 것이다. 순식간에 궁궐안이 참을 수 없는 똥 냄새로 가득 차 임금님은 코를 움켜쥐고 불같이 화를 냈다. 저 더러운 놈을 당장 끌어내라. 무엄하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추잡한 짓을 하는 게냐. 전하를 능멸한 죄를 엄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욕심쟁이 영감은 의금부로 끌려가 엉덩이가 터지도록 매를 맞았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고향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아이고, 나 죽네. 그 후 착한 김영감 부부는 같이 젊어진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옛날 어느 커다란 호숫가에 착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김영감 부부라고 불리는 그들은 가난한 형편에도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다. 나이가 들어 남의 집 일을 하기 힘들어지자 집 앞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살림에 보탰다. 할멈, 내 고기 많이 잡아 올게. 영감,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허. 오늘따라 왜 이럴까? 한 마리라도 잡아야 밥을 먹을 텐데. 아침부터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던 김영감은 잔뜩 실망했지만 혀를 차고 다시 힘차게 낚싯대를 던졌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무언가 걸렸다는 신호가 왔다. 큰 놈이 걸렸는지 낚싯줄이 팽팽히 당겨지자 김영감은 반가워하며 낚싯대를 천천히 끌어올렸다. 그런데 낚싯줄 끝에 매달려 나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이게 대체. 물고기는 온통 금빛으로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김영감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눈만 껌뻑이며 중얼거렸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자 금빛 물고기는 다시 애원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절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김영감은 눈앞의 상황을 여전히 믿을 수 없어 하면서도 금빛 물고기를 낚싯바늘에서 빼서 물에 놓아주었다. 어서 가거라. 허참, 별일도 다 있구나. 말을 하는 물고기라니. 그런데 금빛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고 얼마 후 호수 한가운데에서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나는 이 호수의 수호신이요. 내 아이를 살려주신 은혜를 갚고 싶소. 잠시 호수물을 말려드릴 테니 바닥에 있는 보물상자 중 하나만 골라 가지시오. 김영감은 기절할 듯이 놀랐다. 갑자기 호수물이 빠르게 말라가더니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바닥에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보물상자가 놓여 있었다. 뭘 골라야 하나? 김영감이 그중 가장 작은 하나를 집어 얼른 밖으로 나오자 호수는 금세 다시 물로 가득 채워졌다. 보물상자를 열어보니 갑자기 금빛 물고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고마우신 할아버지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은 드시지 말고 뒷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숲속 깊은 곳에 집채만 한 커다란 너럭바위를 찾으세요. 너럭바위. 네, 그 바위에 광주리가 2개 있을 거예요. 신선이 곶감을 말리고 있는 광주리예요. 광주리 하나는 절대 손대지 말고 꼭 한 광주리에 곶감만 드세요. 그럼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꼭 혼자만 알고 계셔야 해요.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김영감은 빈 보물 상자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 부인에게 호수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세상에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영감 덕분에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요. 그럴까? 난 아직도 무슨 일인지 도통 모르겠구려. 내일 그 신기한 물고기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요. 다음 날이 되자 김영감은 아침을 먹지 않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숲을 한참 헤매다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집채만 한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다. 금빛 물고기가 말한 너럭바위였다. 아니, 숲속에 이리 큰 바위가 있었나? 허참, 신기하기도 해라. 김영감은 신기해하며 얼른 바위 위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정말 곶감을 말리는 광줄이 2개가 놓여 있었다. 김영감은 그중 한 광주리의 곶감을 하나 먹어보았다. 세상에서 처음 맛보는 달콤한 꿀맛이었다. 아이고, 맛있다. 맛있어. 우리 할멈이랑 나눠 먹어야지. 김영감은 한 광주리에 있는 곶감을 모두 주머니에 넣었고 금빛 물고기가 말한 대로 다른 광주리의 곶감은 손대지 않았다. 김영감이 집에 돌아와 곶감을 보여주자 부인은 아이처럼 좋아하며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아이고, 무슨 곶감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네요. 정말 맛있지. 신선의 곶감이라 다른가 봐. 김영감 부부는 맛있게 곶감을 모두 먹었다. 그러자 얼마 후 배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방귀가 나왔다. 아이고, 이런. 자꾸 방귀가 나오네. 나도 웬일이래요. 창피해라. 그런데 방귀 냄새가 고약하지 않네요. 허참, 방귀 냄새도 남다르구먼. 신기하게도 방귀 냄새는 곶감의 달콤한 향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서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방귀 냄새를 맡을 때마다 김영감 부부가 점점 젊은 사람처럼 변해갔던 것이다. 아니, 할멈. 언제 이렇게 젊어졌어? 영감도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김영감 부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무겁고 아픈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고 젊을 때처럼 다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우리만 이렇게 젊어질 게 아니라 동네 노인들도 도와줍시다. 네, 그래요. 이웃 어른들을 모두 불러올게요. 김영감 부부는 동네 노인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았다. 아이고, 이 집에 무슨 잔치라도 열렸나? 아니, 김영감은 어디 갔어? 동네 노인들은 젊어진 김영감 부부를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 자네는 누군가? 김영감을 쏙 빼닮았네? 자식이 없으니 어디 조카라도 왔나? 바로 접니다. 김영감이에요. 자세히 보라고. 젊어진 김영감이라네? 동네 노인들은 깜짝 놀라서 쉽게 믿지 못했다. 뭐? 김영감이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만 보자. 이쪽도 영락없는 김영감 댁할멈 모습이네. 아니, 둘 다 어떻게 젊어진 거야? 김영감 부부는 야단법석하는 동네 노인들을 진정시켰다. 자, 가만히들 있어봐요. 우리 방귀 냄새를 맡으면 좋은 일이 생길 테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한번 우리를 믿어봐요. 모두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데 김영감 부부는 엉덩이를 내밀고 힘차게 방귀를 뀌었다. 그러자 구린 냄새 대신 달콤한 향기가 퍼졌고 냄새를 맡은 노인들은 서로 젊어진 것을 깨닫고 화들짝 놀랐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쭈글쭈글한 주름이 쫙 펴졌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있나? 몸이 날아갈 것 같구먼. 노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멀리 퍼졌다. 이제 큰돈을 싸들고 젊어지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에게 방귀를 뀌어주며 김영감 부부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방귀 냄새의 효과는 하루하루 줄어들었다. 첫날 냄새를 맡은 사람은 청년이 되었지만 둘째 날에 맡은 사람은 중년이 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만 젊어졌다. 뒤늦게 소문을 들은 임금님도 사람을 보냈지만 김영감 부부는 사양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젠 더 이상 방귀가 안 나와요. 시간이 지나 곶감 방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김영감 부부는 전혀 아쉽지 않았다. 하지만 때를 놓친 많은 사람들은 아쉬워했는데 특히 건너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영감은 질투심에 불탔다. 대체 어떻게 그런 조화를 부리게 된 거야? 내가 꼭 알아내고 말겠어. 욕심쟁이 영감은 방귀 냄새의 비밀을 알아내 큰 부자가 되고 왕에게 큰 상도 받고 싶었다. 이보시게, 대체 어떻게 그런 방귀를 낄 수 있게 됐나? 솔직히 한번 털어놔 보시게. 아니 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어. 김영감은 적당히 얼버무리려 했지만 욕심쟁이 영감은 며칠 동안 끈질기게 괴롭혔다. 마침내 마음 약한 김영감은 신선히 말리는 곶감에 대해 말해주었다. 욕심쟁이 영감은 즉시 뒷산으로 올라가 며칠 동안 숲을 헤맨 끝에 마침내 너럭바위를 발견했다. 바위 위에는 정말 곶감 광줄이 2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는 한 광줄이는 손대지 말라는 김영감의 말을 무시했다. 바보같이 그 말을 믿을 줄 알아. 임금님께 가려면 다 먹어야지. 그래야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욕심쟁이 영감은 2 광주리의 곶감들을 모두 커다란 주머니에 담았다. 한양으로 올라가서 한꺼번에 먹어야지. 욕심쟁이 영감은 곶감을 하나도 먹지 않고 한양까지 올라갔고 궁궐 앞에서 곶감을 모두 먹어치웠다. 그리고 젊어지는 방귀를 낄 수 있다고 장담하며 임금님 앞에까지 나아갔다. 정말 내가 젊어지는 방귀를 낀다는 것이냐? 예, 전하. 소인의 방귀가 바로 그렇습니다. 전하께서도 제 방귀 냄새를 맡으시면 다시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이쪽으로 가까이 오셔서 얼굴을 대십시오. 마침 제 배가 부글부글 끓는 게 곧 방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젊어지게 만든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임금님이 옥좌에서 가까이 내려오자 욕심쟁이 영감은 아랫배에 잔뜩 힘을 주었다. 자, 나갑니다. 끙차. 그런데 방귀 대신 설사가 주르륵 쏟아지고 말았다. 곶감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 것이다. 순식간에 궁궐 안이 참을 수 없는 똥 냄새로 가득 차 임금님은 코를 움켜쥐고 불같이 화를 냈다. 저 더러운 놈을 당장 끌어내라. 무엄하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추잡한 짓을 하는 게냐. 전하를 능멸한 죄를 엄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욕심쟁이 영감은 의금부로 끌려가 엉덩이가 터지도록 매를 맞았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고향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아이고, 나 죽네. 그 후 착한 김영감 부부는 같이 젊어진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옛날 어느 커다란 호숫가에 착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김영감 부부라고 불리는 그들은 가난한 형편에도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다. 나이가 들어 남의 집 일을 하기 힘들어지자 집 앞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살림에 보탰다. 할멈, 내 고기 많이 잡아 올게. 영감,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오늘따라 왜 이럴까? 한 마리라도 잡아야 밥을 먹을 텐데. 아침부터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던 김영감은 잔뜩 실망했지만 혀를 차고 다시 힘차게 낚싯대를 던졌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무언가 걸렸다는 신호가 왔다. 큰 놈이 걸렸는지 낚싯줄이 팽팽히 당겨지자 김영감은 반가워하며 낚싯대를 천천히 끌어올렸다. 그런데 낚싯줄 끝에 매달려 나온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이게 대체.
물고기는 온통 금빛으로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김영감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눈만 껌뻑이며 중얼거렸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자 금빛 물고기는 다시 애원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절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김영감은 눈앞의 상황을 여전히 믿을 수 없어 하면서도 금빛 물고기를 낚싯바늘에서 빼서 물에 놓아주었다. 어서 가거라. 허참, 별일도 다 있구나. 말을 하는 물고기라니. 그런데 금빛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고 얼마 후 호수 한가운데에서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나는 이 호수의 수호신이요. 내 아이를 살려주신 은혜를 갚고 싶소. 잠시 호수물을 말려드릴 테니 바닥에 있는 보물상자 중 하나만 골라 가지시오. 김영감은 기절할 듯이 놀랐다. 갑자기 호수물이 빠르게 말라가더니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바닥에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보물 상자가 놓여 있었다. 뭘 골라야 하나? 김영감이 그중 가장 작은 하나를 집어 얼른 밖으로 나오자 호수는 금세 다시 물로 가득 채워졌다. 보물 상자를 열어보니 갑자기 금빛 물고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고마우신 할아버지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은 드시지 말고 뒷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숲속 깊은 곳에 집채만 한 커다란 너럭바위를 찾으세요. 너럭바위. 네, 그 바위에 광주리가 2개 있을 거예요. 신선이 곶감을 말리고 있는 광주리예요. 광주리 하나는 절대 손대지 말고 꼭 한 광주리에 곶감만 드세요. 그럼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꼭 혼자만 알고 계셔야 해요.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김영감은 빈 보물 상자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 부인에게 호수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세상에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영감 덕분에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요. 그럴까? 난 아직도 무슨 일인지 도통 모르겠구려. 내일 그 신기한 물고기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요. 다음 날이 되자 김영감은 아침을 먹지 않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숲을 한참 헤매다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집채만 한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다. 금빛 물고기가 말한 너럭바위였다. 아니, 숲속에 이리 큰 바위가 있었나? 허참, 신기하기도 해라. 김영감은 신기해하며 얼른 바위 위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정말 곶감을 말리는 광주리 2개가 놓여 있었다. 김영감은 그중 한 광주리의 곶감을 하나 먹어보았다. 세상에서 처음 맛보는 달콤한 꿀맛이었다. 아이고, 맛있다. 맛있어. 우리 할멈이랑 나눠 먹어야지. 김영감은 한 광주리에 있는 곶감을 모두 주머니에 넣었고 금빛 물고기가 말한 대로 다른 광주리의 곶감은 손대지 않았다. 김영감이 집에 돌아와 곶감을 보여주자 부인은 아이처럼 좋아하며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아이고, 무슨 곶감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네요. 정말 맛있지. 신선의 곶감이라 다른가 봐. 김영감 부부는 맛있게 곶감을 모두 먹었다. 그러자 얼마 후 배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방귀가 나왔다. 아이고, 이런. 자꾸 방귀가 나오네. 나도 웬일이래요. 창피해라. 그런데 방귀 냄새가 고약하지 않네요. 허참, 방귀 냄새도 남다르구먼. 신기하게도 방귀 냄새는 곶감의 달콤한 향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서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방귀 냄새를 맡을 때마다 김영감 부부가 점점 젊은 사람처럼 변해갔던 것이다. 아니, 할멈. 언제 이렇게 젊어졌어? 영감도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김영감 부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무겁고 아픈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고
젊을 때처럼 다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우리만 이렇게 젊어질 게 아니라 동네 노인들도 도와줍시다. 네, 그래요. 이웃 어른들을 모두 불러올게요. 김영감 부부는 동네 노인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았다. 아이고, 이 집에 무슨 잔치라도 열렸나? 아니, 김영감은 어디 갔어? 동네 노인들은 젊어진 김영감 부부를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 자네는 누군가? 김영감을 쏙 빼닮았네? 자식이 없으니 어디 조카라도 왔나? 바로 접니다. 김영감이에요. 자세히 보라고. 젊어진 김영감이라네? 동네 노인들은 깜짝 놀라서 쉽게 믿지 못했다. 뭐? 김영감이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만 보자. 이쪽도 영락없는 김영감 대칼먼 모습이네. 아니, 둘 다 어떻게 젊어진 거야? 김영감 부부는 야단법석하는 동네 노인들을 진정시켰다. 자, 가만히들 있어봐요. 우리 방귀 냄새를 맡으면 좋은 일이 생길 테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한번 우리를 믿어봐요. 모두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데 김영감 부부는 엉덩이를 내밀고 힘차게 방귀를 뀌었다. 그러자 구린 냄새 대신 달콤한 향기가 퍼졌고 냄새를 맡은 노인들은 서로 젊어진 것을 깨닫고 화들짝 놀랐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쭈글쭈글한 주름이 쫙 펴졌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있나? 몸이 날아갈 것 같구먼. 노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멀리 퍼졌다. 이제 큰돈을 싸들고 젊어지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에게 방귀를 뀌어주며 김영감 부부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방귀 냄새의 효과는 하루하루 줄어들었다. 첫날 냄새를 맡은 사람은 청년이 되었지만 둘째 날에 맡은 사람은 중년이 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만 젊어졌다. 뒤늦게 소문을 들은 임금님도 사람을 보냈지만 김영감 부부는 사양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젠 더 이상 방귀가 안 나와요. 시간이 지나 곶감 방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김영감 부부는 전혀 아쉽지 않았다. 하지만 때를 놓친 많은 사람들은 아쉬워했는데 특히 건너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영감은 질투심에 불탔다. 대체 어떻게 그런 조화를 부리게 된 거야? 내가 꼭 알아내고 말겠어. 욕심쟁이 영감은 방귀 냄새의 비밀을 알아내 큰 부자가 되고 왕에게 큰 상도 받고 싶었다. 이보시게, 대체 어떻게 그런 방귀를 낄 수 있게 됐나? 솔직히 한번 털어놔 보시게. 아니 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어. 김영감은 적당히 얼버무리려 했지만 욕심쟁이 영감은 며칠 동안 끈질기게 괴롭혔다. 마침내 마음 약한 김영감은 신선히 말리는 곶감에 대해 말해주었다. 욕심쟁이 영감은 즉시 뒷산으로 올라가 며칠 동안 숲을 헤맨 끝에 마침내 너럭바위를 발견했다. 바위 위에는 정말 곶감 광줄이 2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는 한 광줄이는 손대지 말라는 김영감의 말을 무시했다. 바보같이 그 말을 믿을 줄 알아. 임금님께 가려면 다 먹어야지. 그래야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욕심쟁이 영감은 2 광주리의 곶감들을 모두 커다란 주머니에 담았다. 한양으로 올라가서 한꺼번에 먹어야지. 욕심쟁이 영감은 곶감을 하나도 먹지 않고 한양까지 올라갔고 궁궐 앞에서 곶감을 모두 먹어치웠다. 그리고 젊어지는 방귀를 낄 수 있다고 장담하며 임금님 앞에까지 나아갔다. 정말 내가 젊어지는 방귀를 낀다는 것이냐? 전하. 소인의 방귀가 바로 그렇습니다. 전하께서도 제 방귀 냄새를 맡으시면 다시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이쪽으로 가까이 오셔서 얼굴을 대십시오. 마침 제 배가 부글부글 끓는 게 곧 방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젊어지게 만든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임금님이 옥좌에서 가까이 내려오자 욕심쟁이 영감은 아랫배에 잔뜩 힘을 주었다. 자, 나갑니다.